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 지갑이죠. GALK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 GABT 지갑으로 어제 5천만 개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플로 파이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까지 총 계정수, 총 파이오니어 수 모두 1000만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1000만 달성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1000만 이 전환 조건의 목표는 도달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놓은 상태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평균 수치를 보면요, 많은 데이터가 새로 누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대 마이그레이션 양 등을 체크를 해보았을 때 어제 데이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이 평균 코인 양은요, 락업 물량까지 합해서 약 397파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를 지금 보내면서 이 오픈 네트워크, 코어팀이 언급을 한 것처럼 정말 이번 1분기 안에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최근에 메가모더가 파이 챗방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면요, 메가모더는 분명히 얘기를 하자면 오픈 네트워크에 필요한 조건 중 이제 남은 것은 1000만 마이그레이션 뿐입니다. 코어팀에서는 앱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오픈 네트워크 출시가 지연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마이그레이션 1000만 도달을 했죠. 파이앱 관련해서는 파이앱이 100개에 도달을 할 수 있어야 오픈 네트워크 전환 조건에 도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발표된 파이앱의 수는 80개 이상으로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메가모더에 따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이앱 개수라는 건 너무나도 주관적인 기준으로 카운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치가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트래킹을 해보면요, 이 수치의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코어팀 마음대로 카운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또 얘기로 풀이가 되겠습니다. 즉 이런 기준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저도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메가모더도 똑같은 부분을 확인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안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분기 안에 오픈 네트워크 전환 가능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파이코 팀은 공지를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니콜레스가 직접 출연을 해서 파이는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공지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오픈 네트워크 전환 조건 1번이었던 이 KYC와 마이그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당시 마이그레이션 경우 1000만 돌파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은 이것이 오픈 네트워크 출시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였고요. 또 전환 조건 3번이었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의 외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픈 네트워크 출시가 추가로 지연될 요소는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요, 파이는 미국 기반 암호화폐 프로젝트이죠. 그리고 2025년은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선 시기이기 때문에 이 큰 리스크가 생길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지막 조건이었던 이 파이앱 100개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메가모더 대화를 통해서 코어팀이 이 부분을 오픈 네트워크 지연 요소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1분기 오픈 네트워크 전환 확률이 이전보다 조금 더 상승한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팀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습니다. KYC 관련 업데이트가 되겠고요. KYC 데이터 수집 사항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YC 진입을 하실 때 첫 화면에서 데이터 수집 동의 내용을 수정하고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KYC 제출 오류를 수정하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KYC 제출이 차단되었던 일부 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책 위반에 따른 KYC 거부 안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자는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KYC가 거부가 될 수 있고 해당 메시지가 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현재 2차 마이그레이션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조만간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코어팀 공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2차 마이그레이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이 될지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파이 챗방에서
모더님들에게 질문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어팀에서 디테일한 추가 공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 앱을 보면요, 이 확인되지 않은 잔액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려면 이 수치가 미리 업데이트가 돼서 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주고 있으신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모더님들이 현재 여기는 업데이트가 없는 게 정상이다.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이동 가능 잔액은 본인이 순수 채굴한 양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보너스들은 모두 이 미확인 잔액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확인 잔액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점에 계산이 되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모더님들이 설명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에서 내부 소식들이 찌라시 형식으로 돌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루머이긴 한데요. 2차 마이그레이션이 이른 시간에 진행이 된다면 이 2차에는 추천 보너스가 제외될 확률이 있고 기본 채굴량과 보안 서클 보너스, 노드 보상, 유틸리티 보상만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확률은 5대5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 추천 보너스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큰 복잡성을 띠고 있고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코어팀이 이전에 언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임라인 상에서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완료를 하고 보너스를 넣어주기에 너무 타이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파이 상태에서 유동성이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코어팀이 판단을 한다면 유통량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차 마이그레이션에 관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다 하더라도 추천 보너스가 제외가 되고 진행이 될 확률도 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메가모더님의 또 다른 글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스캠 광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이 앱에서 파이 채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광고가 뜰 수 있겠죠. 그 광고에 파이 에어드랍 스캠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스캠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파이코어 팀은 그 어떤 광고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어떤 온라인 앱에서도 파이 에어드랍이나 파이 지갑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대해서 민모야 모드님도 해외에서 국내 채팅방에서 이 이미지와 글을 계속 올려주고 있으신데요. 채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이 앱에서 이런 광고가 뜰 수도 있다. 그리고 파이 앱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이런 광고가 뜰 수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길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광고를 보였을 때 하단에 이 광고 신고하기 리포트를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를 해주시면요, 이 광고를 차단하고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바꿔서요. 파이 오픈 네트워크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관련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코인피디아에서 다룬 파이코인의 메이저 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둘씩 완성을 해가고 있고 2025년 1분기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이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팀 측에서는 이 오픈 네트워크는 예정대로 1분기에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을 시켜주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파이코인의 주요 거래소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바이낸스와 OKX 거래소가 이 파이코인 상장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이 파이는 IOU 토큰의 상태로 비트마트와 HTX 거래소 그리고 코인W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이 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아직 현물 상장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OKX 거래소의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에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파이 관련 글을 상당히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에 이 파이코인을 OKX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글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글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OKX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상장을 분명 진지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주도로 이 바이낸스 플랫폼에 파이 글들이 자주 등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바이낸스 거래소가 파이 상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직접적인 힌트나 증거를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에서 지속적으로 또 파이 관련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는 파이가 또 대규모 커뮤니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오픈넷 출시를 하게 된다면 국내 거래소 또한 파이 상장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님, 트위터 댓글을 잘 보고 있습니다. 메인넷이 이번 분기 나오는 거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1분기 안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를 확정적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어팀이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긴 했었지만요. 오픈 네트워크 시기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 오픈 네트워크 전환 시점은 여러 고심 끝에 신중하게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보았을 때는 이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글을 보면요. 락업 기간 만료 후에 비밀 구절 해킹에 의한 코인 도난 사고가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인출 시에 지갑 비밀 구절과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병행해서 해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파이코 팀에서도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락업 해제 시 2차 마이그레이션 이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사실 이 부분도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파이가 비스탁형 지갑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드 문구인 비밀 구절 24개 0단어를 도난당하게 되면요, 추가적인 방어막이 소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이 24개 0단어가 EFA와 같은 추가 인증 레이어보다 더 아랫단계에서 핵심적으로 블록체인을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4개 0단어를 뺏기게 되면요, 이 비수탁형 지갑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에 관해서도 니콜라스가 여러 번 직접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파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24개 0단어를 지키는 방법이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오픈 네트워크 이후에 다른 파이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다른 지갑들이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출시가 되면은 그때 분산 보관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이 수수료에 관해서 100번 거래가 되면 1파이씩 줄어드는 건가요? 그럼 메인넷이 되면 전 세계 하루 거래량이 장난이 아닐 텐데, 나중에는 전 세계인들이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은 파이가 점점 바닥이 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글을 주셨고, 어제 영상에서 파이 고정 수수료 0.01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수수료가 크다라는 것은 탈중앙성이 큰 프로젝트들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설명을 해드렸고, 예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POW 시절을 보면요, 매우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스텔라나 리플, 트론을 보면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그런 블록체인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비교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이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글 써주신 분의 이 말씀처럼 현재 수수료가 높으면요, 거래가 증가할 때마다 수수료 풀에 쌓이는 이 비중이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통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소각이 되어서 유통량이 빠르게 줄어서 이 코인 자체 가격 방어가 가능한 그런 코인들도 존재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겠죠. 이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할 때마다 소각량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유통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유통량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이 방어가 되거나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타입으로는 수수료를 나름 소각해서 디플레이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으나, 이 수수료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유통량을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플이 존재하겠죠. 참고로 리플의 수수료는 0.00001 XR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이 양을 따로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유통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이의 수수료는 0.01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리플의 중간 정도의 지금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참고로 현재 테스트넷에 쌓인 수수료 풀을 보면요, 테스트넷도 역시 기본 수수료 0.01 파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퍼레이션당 0.01이 여기에 쌓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370만 이상 파이가 이 수수료 풀에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테스트넷 상에서는 유통량에 370만 파이가 빠져서 여기에 홀딩이 되어 있다, 소각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고, 실제 여기서 P2P 거래나 어떤 이전이나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작업 외에는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질 않기 때문에 테스트넷에 비해서는 전체 거래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메인넷 수수료 풀을 보면요, 현재까지 약 40만 파이 정도가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40만 파이면은 유통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수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면요, 일단 거래소 상장부터
될 것이고 또 여러 디파이 시장과 연결이 되고 이 거래가 수십 배, 수백 배 이상 활성화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넷 이상의 거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수백만에서 수천만, 수억의 파이콘을 잠궈놓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서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은 병목 현상이 생길 경우에는 고정 수수료에서 조금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에 쌓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일단 파이 총 계정수, 총 파이어니어 수 모두 1000만 도달을 한 점과 이 메가모더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파이 앱이 100개 도달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현재까지 80개 이상으로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메가모드는 이 부분이 메인넷 전환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고요. 그리고 KYC 새로운 업데이트가 출시가 된 부분, 이렇게 간단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